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단 한 곳, 대한민국의 고도 경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10월 28일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타전한 소식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 즉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만천에 드러내는 충격적인 보도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에이펙의 실질적인 모든 의제는 단 세 사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사이에 연쇄 양자 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습니까? 에이펙은 본래 21개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회의입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이 세 나라의 정상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 총리 역시 분명히 경주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언론도 그 어떤 국가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방관자로 전락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회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3,50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래 산업, 즉 인공지능 AI와 HBM 반도체의 절대적인 주인인 대한민국이 몰락해가는 두 제국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결전의 장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10월 28일과 10월 26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3분기 실적입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는 단순한 기업의 이익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의 심장 그 자체이며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일본은 이 거대한 게임에서 이미 완벽하게 패배하고 밀려났습니다. 오늘 시대에 뒤떨어진 방관자이자 패배자로 전락한 일본의 비참한 현실과 심판자로 등극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번 경주 에이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수십 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 영내 협력이나 자유무역 따위를 논하는 항아한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10월 2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3,500조 달러의 미래 기술 패권을 두고 미국, 중국, 한국 이 세 나라가 벌이는 치열한 삼국지입니다. 모든 의제는 이 세 나라에 의해 결정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들러리를 설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입니까? 왜 이 세 나라가 이 거대한 역사의 무대를 독차지하게 되었습니까? 그 답은 바로 기술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3,500조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과 HBM 반도체 시장의 열쇠를 오직 대한민국만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왜 그 오만한 자존심을 굽히고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미국은 지금 파산 직전의 거인입니다. 그들의 국가안보 시스템, 최첨단 무기 월스트리트의 금융 시스템까지 대한민국의 HBM 반도체가 없다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기술적 종속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생존 그 자체를 대한민국에 구걸하기 위해 경주에 온 것입니다. 시진핑은 또 어떻습니까? 붕괴하는 부동산 경제와 얼어붙은 내수 시장 속에서 그가 외치던 중국몽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탈출할 유일한 방법은 첨단 기술 산업뿐이지만 그 심장인 HBM을 만들 기술이 중국에는 없습니다. 시진핑 역시 대한민국의 자비를 구하고 기술의 시혜를 받기 위해 경주에 온 것입니다. 이렇듯 두 명의 거인이 대한민국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이 살벌한 기술 전쟁의 한복판에서 일본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방관자이자 구경꾼입니다. 일본 총리 역시 경주에 와 있지만 그 어떤 카메라도 그를 비추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10월 28일 타전한 그 중요한 기사에서 일본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현재 위치, 그들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거대한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더욱 한심하고 처량한 것은 일본 언론의 반응입니다. 10월 29일, 자, 니케이, 아시아의 사설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가 3,500조라는
기술 패권을 두고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순간에 그들은 영내 포괄적 협력이니 자유무역 질서의 회복이니 하는 90년대에나 통했을 법한 낡아빠진 레퍼토리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그들은 조그만 돛담배 위에서 자유무역의 깃발이나 흔들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견된 몰락입니다. 과거 80년대, 90년대 일본은 분명 전자왕국이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를 앞세워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날로그 기술에 도취되어 오만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혁명의 흐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스마트폰 혁명이 닥쳤을 때 그들은 대한민국의 삼성에게 완벽하게 참패했습니다. 그들의 전자산업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2-15년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세 번째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일본은 아예 참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게임에 내밀할 카드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일본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있습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HBM 기술은 전무합니다. 인공지능 칩 설계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을 사다 쓰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기술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의 치욕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바로 소부장 사태입니다.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쥐고 있던 몇 개 안 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릎 꿇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오만이었고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비열한 공격을 축복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제는 100%를 넘어 일본을 아득히 추월하는 기술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불과 몇 년 만의 상황은 180도 아니 360도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소부장으로 우리를 협박하던 일본은 이제 방관자가 되어 경주 회의장 복도를 어슬렁거리고 있고 공격을 당했던 대한민국은 심판자가 되어 세계의 두 정상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통쾌한 역사적 복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경주에서 펼쳐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 총리는 자유무역이라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트럼프의 대기실을 기웃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심은 오직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회담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는 일본 총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시진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차이입니다. 국격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이제 완벽하게 잊혀진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가 협력을 외치는 것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자의 마지막 발악길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10월 28일과 26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린 승전보는 일본의 망상에 종지부를 찍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 따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득히 저 멀리 뛰어넘었습니다. 결국 경주, 에이펙은 그 화려한 이름과는 정반대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21개 국가의 협력의 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3,500조 달러의 미래 기술 패권을 두고 미국, 중국, 한국 이 3대 강국이 벌이는 치열한 삼국지의 현장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병풍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서 과거 우리를 짓밟으려 했던 일본은 완벽하게 방관자로 전락했습니다. 10월 2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증명하듯 전 세계의 관심은 오직 트럼프, 시진핑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3자 회동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본 총리는 이 역사적인 게임에 끼지 못하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0월 29일, 니케이. 아시아에 항아한 사설은 일본이 얼마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유서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기술 전쟁이라는 피 튀기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유무역이라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10월 28일과 10월 26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실적으로 우리의 힘을, 우리의 국격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보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부장 사태의 치욕을 딛고 일어나 이제 일본을 발 아래에 둔 기술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주회담은 대한민국이 심판자로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간청자로서 마지막으로 일본이 방관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전 세계 앞에서 확인받는 역사적인 대관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룩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이 자랑스럽고 통쾌한 대한민국의 소식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